어떻습니까? 효린 씨는 또 잘 지내나요? 어떤가요? 네, 우리 와이프 지금 아기 케어하면서 네. 제가 그래요? 또 앨범 나온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정말 많이 내줘요. 그게 이번 그 활동에 좀 담겼습니까? 저는 와이프의 아이디어를 많이 수용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감이 진짜 좋아요. 센스도 좋고 그래서 뭐 옷은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이번 노래에서는 어떻게 표정을 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예능 같은 것도 나가기 전에 이번에는 이런 컨셉으로 갔으면 좋겠어라든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거의 그 지금 아바타처럼 조정을 하시는 분데. 그냥 또 사랑꾼이니까. 근데 제가 그 사랑꾼 이미지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네, 왜냐면 자꾸 그 사랑꾼의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와이프가 은연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요? 되게 사랑꾼이 더 잘해야 되지 않나. 오케이. 그래. 뭔지 알겠다. 나를 압박해. 나는 뭔가. 그래. 그래 맞아.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괜히 조셉이 나 그 저기 얘기 방송에서 해가지고 사랑꾼. 싸갈까? 사랑꾼이에요, 사랑꾼. 사랑꾼이 아니. 맞죠? 봐봐요.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네. 여기 탕수육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럼 맛있으면 먹으면 되잖아요, 탕수육은? 네. 근데 젓가락을 내려놓으시고 어디론가 전화를 합니다. 네. 여보세요? 경훈아, 난데 여기 탕수육 너무 맛있는데 좀 싸갈까? 이게 사랑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셉 때문에 어딜 가든 다 포장해야 될 것 같았잖아. 그냥 나 혼자 먹고 싶은 것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생각나지만 또 그냥 나 혼자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아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저희 아기가 18개월. 벌써 그렇게 됐구나. 벌써 그렇게 됐구나. 형 우리 아기 때 거의 신생아 때. 그렇죠. 집에서 그렇죠. 네, 맞아요. 봤어요. 네, 이제 두 분이 이제 초대를 해주셔서 집에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 두 분을 좀 많이 닮았겠어요, 그죠? 처음에는 이제 저를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와이프 얼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밖에 데리고 나가면 아들인지 몰라요. 와이프 얼굴이 너무 많이 진짜? 있어서 그 딸이냐는 얘기를 많이 듣고 지금은 이제 막 걷기도 하겠네요. 이제 막 걸어가지고 너무 귀엽고 아빠 엄마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렇지. 막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좀 있으면 이제 저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 되면 또 난리 납니다. 그 효린 씨가 밤마다 좀 주의시키는 게 있다 그래요? 이제 그 애기랑 저희 같은 방에서 자요. 자는데 제가 이제 음악 작업하거나 하면 보통 늦게 이제 새벽에 들어오는데 그래요. 항상 주의를 줍니다. 제발 조용히 들어와라. 애기 깨니까. 조용히 들어오려고 정말 갖은 수를 다 써거든요. 양말을 신고 정말 닌자처럼 조심. 근데 그래도 아기가 어쩔 수 깨서. 없어요. 예. 왜냐면 또 이게 샤워를 또 해야 되고. 근데 제가 예. 그것도 있었어요.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고 풀로 세팅이 돼 있잖아요. 머리도 돼 있고 막 메이크업도 돼 있는데 너무 늦게 끝난 거예요. 새벽 4시 이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여차저차 조심히 들어갔어요. 근데 물을 틀고 샤워를 하면 무조건 깰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잤어요. 그냥 잤어요. 너무 불편했거든요. 머리가 너무 딱딱하고. 그렇죠. 네. 화장도 이렇게 너무 진하게 돼 있어서 불편했는데 만약에 혼자 살았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무조건 바로 샤워실로 가서 샤워하고 그냥 샤워하고. 네. 이게 그 연예계 발의를 들인 이유가 좀 IMF가 좀 영향을 미친 게 있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IMF가 맞아요. 우리나라에 닥쳤잖아요. 그때 저희 아버지도 다니시던 회사에서 이제 회사가 없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이모 집에 좀 맡겨지게 되면서 문득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 가족들이 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공부로 성공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잘 안 해요. 그 당시에도 어린 나이지만 내가 공부로는 아니다. 근데 볼돌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는 이제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음악을 열심히 하면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했던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어디서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 들어요. 처음으로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사정이 이제 어려워지고 IMF가 닥치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부모님들도 힘드셨겠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싸움도 이렇게 잦아지시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제가 화장실에서 이제 그 씻고 있는데 이렇게 막 제 안 보이는 데서 이제 싸우신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막 들렸던 그런 기억들 막 이런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모 집에 살다 보니까
제 사촌 동생들이 이제 연기 학원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저 혼자 집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사실. 그쪽에서 학원 쪽에서 이제 오디션을 보게 해줘요. 그런 여러 가지 기회 가운데서 이제 진우재 형들의 뮤직비디오의 오디션을 보게 된 거고. 저는 오디션을 사실 연습생으로 본 게 아니라 아역 오디션을 봐서 붙은 거예요. 그 진우재 형들 AO 뮤직비디오에 맞아. 아역으로 나왔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만 찍고 원래 제가 할 일은 다 한 거였는데 제가 그때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형들 보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계속 부탁을 했어요. 제가 좀 연습생으로 좀 받아달라고. 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부탁을 드렸더니 연습생을 시켜주셨어요. 아 그래서 연습생. 그럼 네, 연습생 생활을 몇 년 한 겁니까? 연습생 생활을 6년 꽤 됐네요. 오래 했어요. 네. 13살에 들어가서 제가 19살에 데뷔를 했으니까. 그 6년의 시간이 아무리 본인이 원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 일이 맞나 아니면 좀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 연습생이라는 게 이게 보장돼 있지가 않아요. 아니까. 네, 뭐 언제 이렇게 낙오될지도 모르는 거. 그리고 가수가 된다라는 어떤 보장이 없다 보니까 없죠. 너무 불안한데 그리고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춤을 잘 춰서 뭐 랩을 잘해서 노래를 잘해서 연습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참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자신감 같은 게 있어요. 나는 꼭 가수로 데뷔를 해서 세계적인 무대에서는 난 가수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매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시간을 견디는 데는 이유가 있다. 네. 그 나는 이유를 꼭 위해서. 그런 가수가 될 거니까. 뭐 연습생이니까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지만 그렇게 꿈을 꾸고 생각을 해야 그 불안감이 좀 사라지니까. 네. 이때 이제 그 동고동락했던 막역한 친구가 우리 GD. 그쵸. 그때는 유일했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준 유일한 친구였죠. 10대의 기억은 누구에게나 또 이제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영배와 지용이는 어땠습니까? 그때 저희는 사실 여느 또래처럼 그렇게 막 학창 시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잘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학교가 끝나면 바로 연습실에 왔어야 됐으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의 생각을 하면 지용이랑 항상 붙어 다녔던 기억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하루 그 연습은 이 양이 참 그 가늠이 안 되는데 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게 참 저 이때, 그러니까 라떼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연습 체계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지. 그때는 저희가 연습실을 가면 하는 일은 형들 연습하는 걸 봐요. 일단 보고 예, 연습실이 없어요. 형들이 연습을 하고 계시면 연습하는 걸 보다가 형들이 시키는 심부름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오셨습니까 하고 형들 왔어. 예, 뭐 이렇게 예. 이제 쪼그자 앉아 있다가 앉아있다 뭐 식사 시키라고 하면 이게 전화해서 식사 시키고 오면 받아서 세팅하고 형들 식사하시면 치우고. 형들이 그 당시에 많이 시켰던 건 뭐예요? 그때 불백. 불고기를 불고기를 그랬거든요. 그게 그나마도 시킬 수 있는 음식 중에 제일 좀. 왜냐면 네. 그걸 좀 먹어야 또 힘이 반찬이니까. 고기 반찬이니까. 저는 그 궁금한데 우리 그 동생들 가운데 또 형들이 야 주문은 네가 잘한다. 뭐 이렇게 좀 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지대하고 굳이 좀 얘기를 하자면은 그 주문은 다 어쨌든 형들이 시키는 걸 주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이제 세팅하고 이런 거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빨리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 그러면 주문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여기 저 YG 연습실인데 네네. 하면서 어떻게 주문해요? 주문을 그냥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여기 덕양 빌딩 지하인데요. 예. 네, 불백 3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문을 하죠. 내 건 없어요? 내 건 없어? 제 내 거요? 밥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밥은 저희는 그때 그 불백은 사실 먹기 힘들었어요. 불백은 형들 없을 때 좀 몰래 이렇게 시켜 먹었고 저희는 보통 분식을 많이 먹었어요. 네, 분식. 그때 그 하루에 시켜 먹을 수 있었던 금액이 정해져 있었어요. 얼마였어요? 5,000원이었어요. 5,000원.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한 끼를 먹는 것보다는 좀 나눠서. 먹어야 되니까 이제 그 당시 한 뭐 제육덮밥 뭐 이런 게 한 2,500원 그치, 뭐 그치. 이렇게 했으니까
한 번은 뭐 오므라이스 이렇게 시켜 먹고. 오므라이스가 또 사장님 죄송한데 그 밥 양을 조금만 좀 많이 주세요. 좀 많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밥을 저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우리 그 태양이 그 연습하는 모습이 아직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영배는 새벽이 넘도록 홀로 연습 중이다. 굉장히 노력하네요. 저희가 따로 터치를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영배야 너 요번에 이거 이상했다면 집에 가서 100번 물어봐요. 100번. 일단 제가 볼 때는 항상 제 모습이 별로 많이 부족하다고만 많이 느껴요. 아직은. 우리 그 태양의 여러 가지 장점 가운데 하나가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성실함도 빼놓을 수가 성실함. 없어요. 진짜. 본인 스스로 좀 이것만큼 본인 스스로 좀 자부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 이게 뭐 자부한다라기보다는 사실 그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봐온 많은 분들이 있는데 너무 뭐 지용이도 그렇고 너무 대단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능력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저는 정말 냉정하게 봤을 때 그렇게까지 제가 잘하는 게 있나 싶어요 아직도. 아 왜요? 춤도 잘 추고 노래 잘하고 뭐 기본적으로 뭐 실력이 그 당시에는 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그나마도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성실하게 하는 거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참 많이 했어요. 네. 그때 하루하루는 사실 뭐 같은 생활의 반복이죠. 끝없는 반복. 그러니까 학교가 마치면 바로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연습실에 가서 이렇게 해서 막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근데 그때 합정역에서 이제 의정부를 오려면 1호선을 탔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집에 가는 1시간 반 정도를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음악을 하는 가수가 돼야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하게 임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마음을 잊는 순간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서 얻어지는 많은 결과물들이 사실상 나한테 어떤 그런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요걸 위한 디벨롭이라고 볼 수 있어요. 파격적인 헤어스타일 여러 가지가 좀 있죠. 네네네네.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헤어스타일을 준비해봤어. 죄송합니다. 아 요거는 이제 한 번씩 좀 보면서 이제 자 한번 좀 요거 이제 은행 강도. 예. 은행 토로 with the robbers 지갑 포로 버리고 다시 벌어 은행 토로 사실은 진심으로 저는 이 스타일들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했었어요. 저는 사실 이 세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빅뱅의 어떤 그 세계 본인 스스로의 스타일의 어떤 표현이다. 네. 근데 난 이거 요 머리에 쌍안경 얹은 거 있죠 이거. 네네네. 예, 요거는 예. 이게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김밥 머리다, 예. 미키 마우스다, 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때 이게 사실은 뮤직비디오가 몬스터라는 곡의 뮤직비디오였어요. 그래서 그 컨셉이 괴물들을 형상화한 어떤 비주얼을 가지고 가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대범하게 사실 이 머리를 이렇게 시도했었는데 이거는 좀 어디서 영감을 얻고 저걸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 초원의 들소들을 보고 이게 뿔이 말려 뿔 있는 날리는 거 보고 아. 저런 식으로 분해되면 멋있겠다. 이 빅뱅의 계속된 어떤 연이은 히트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간간히 우리 또 이루어지는 태양의 그 솔로 활동 여기에 이제 드디어 나오죠. 나만을 바라봐. 나만 바라봐. 내가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베이베. 가끔 내가 열악이 없고 술을 근데 마셔도 이거 알죠? 이 나만 바라봐가 되게 너무 이기적인 노래다. 맞아요. 그러네. 가사가. 아니, 내가 바람 자기는 바람 피고 뭐 자기는 난리 피고 펴놓고선 나만을 바라보래. 이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사실 가사. 가끔 지금 내가 생각해보면.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네. 나만 바라봐. 그러니까. 네, 혹시 다른 여자를 만나도 그러니까 그 말이 되냐고. 말도 안 되죠 사실 네. 가사를 보면. 근데 실제로 이 당시에 노랫말과는 달리 영배 씨는 그 연애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고. 없었죠. 네. 진짜 그래요? 네, 없었어요. 그 너무 어렸을 때 연습생 시절을 보내면서 진짜 기회도 없었고, 네, 진짜 그 연애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야. 근데 그 뭐야 빅뱅으로 뭐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 많이 왔을 텐데. 연락 좀 왔을 텐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막 그때 저한테 이제 뭐 전화번호 여쭤보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건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냥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면 전화번호 그냥 드리고 연락이 오면은 그냥 뭐 그냥 연락을 하는데 뭐 만나지는 않고 뭐 그런 관계로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분을 만나기 위한 그러니까 효린 씨를 만나기 그러니까 눈코입 요게 이제 그 효린 씨가 이 주인공이잖아요. 맞아요. 맞죠? 네. 아 그러면 그때가 효린 씨랑 헤어지고 만든 노래예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노래가 이게 막 이 노래에 대한 소문이 너무 그게 너무 많아서 많아. 요거 좀 오늘 나온 김에 좀 제대로 한번 잡아줘요. 사실은 제가 지금 와이프를 새벽 1시라는 곡에서 그 뮤직비디오 현장에서 만났어요. 그랬구나. 네가 있었으면 해 정신없이 수다 떨다 음악 속에 그저 그때 이제 뮤직비디오가 조금 급하게 진행이 되면서 여자 주인공을 섭외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이 뮤직비디오에 민효린 씨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제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인들 통해서 이제 연락을 했는데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너무 급하게 부탁을 하면 당연히 안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탁을 드렸더니 이제 흔쾌히 이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촬영장에서 만나고 어렵게 너무 부탁을 드렸다 보니까 이제 주변 스태프들이 꼭 살해를 해라. 네, 꼭 알겠습니다 해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식사 자리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네, 이야기가 잘 통하고 이제 제가 그때만 해도 연애 경험이 없으니까 얼마나 이성과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잘 모르니까. 맞아.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어색하지 않게 잘 이야기해주고 이끌어주는 걸 보면서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연락을 했죠. 네, 그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연락을 해서 그랬더니 효린 씨가 뭐래요? 네, 같이 그래서 또 식사 여러 번 또 하고 같이 산책도 그때는 하고. 호칭을 어떻게 했어요 서로? 그때는 제가 누나라고 불렀죠. 아 그때는 처음이니까. 예. 아 전화로.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들고. 네. 했는데 근데 갑자기 잠깐 그죠. 네, 중간에 이제 만나다가 아무래도 이제 저도 그때 너무 바쁘고 그때가 이제 한참 월드 투어하고 이제 한국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을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정말 저는 지금 생각해도 연애 경험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락을 뭐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답답함도 있었을 것 같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헤어지는 시간이 있었었는데 그때 좀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게 되는 그 눈코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나. 사랑했지만 내가 부족했었나 봐 혹시 우연이라도 한순간만이라도 널 볼 수 있을까 혹시 그 이 노래가 발표된 이후에 그 효린 씨한테 연락이 좀 왔습니까? 그리고 이 노래를 만들면서 다시 이렇게 좀 다시 잘 만나게 됐어요. 이때 제가 느꼈던 감정을 표현한 곡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보여줬는데 너무너무 좋아했죠. 너의 눈, 코, 입는 만들던 손길 작은 손톱까지 야 이거 오랜만에 좀 우리 저 태양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됩니까? 오늘 그래서 네. 멋진 무대가 또 준비가 그렇습니까? 네네네네. 네, 조셉이 하는 거 아니죠? 저는 안 하는 조건으로 우리 저 오랜만에 눈코입 한번 우리 아이 미안해 하지마 내가 초라해지잖아 빨간 예쁜 입술로 어서 나를 죽이고 가 나는 괜찮아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봐줘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줘 네가 보고 싶을 때 기억할 수 있게 나의 머릿속에 네 얼굴 그릴 수 있게 널 보낼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집착이 되어 널 가뒀고 혹시 넌 나 때문에 힘들었니 아무 대답 없는 너 바보처럼 왜 너를 지우지 못해 난 떠나버렸는데 너의 눈